일본이 아주 모든 종목을 석권할 걸로 예상이 됐었죠. 두 번째 대회에는 금메달하고 동메달하고 두 개를 또 다 석권을 해요. 이제 휠체어 생활만 30년 정도 하신 아이고, 하반신 그런 마비, 분이 지금 저 정도로 걷는다고요? 네,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고 이제 계단을 저렇게 앞을 보면서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도 저희밖에 없었고 예. 보행 속도 면에서도 저희가 압도적이었어요. 저는 감히 이 우리나라의 기술이 진짜로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계 최고다라고 자부합니다. 예. 자, 이번 시간은 최고수다에서 또 새롭게 마련한 K-피플 시간이 됩니다. 예, 우리 한국의 위상을 격을 드높이는 분들,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 애환들, 흘러오는 과정들, 전망들 두루두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한국의 아이언맨을 꿈꾸시는 분입니다. 엔젤 로보스틱스 대표이고 카이스트 교수이신 공경철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예, 저 유튜브 통해서 봤어요. 로봇이 이렇게 걷고 하는 거. 네. 웨어러블, 입을 수 있다, 착용 가능하다, 뭐 그런 뜻인가 보죠? 네, 우리말로 착용형 로봇이라고 하는데요. 예. 워낙에 영화에서 많이 등장해서 네.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의 방향의 개요라고 그럴까?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로봇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.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시는 그런 로봇, 예전에는 그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한 시대를 풍미를 했었고 네. 한때는 또 다리가 4개 달린 동물 같은 로봇이 TV에 소개가 됐는데요.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아마도 영화 하면 이제 아이언맨이 딱 떠오르실 네,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착용을 하면 신체에 좀 부족한 힘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네. 생각이 들어서 주로 장애인이나 그 환자분들의 보행을 보조하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. 로봇 개발한다면 정말 방향이 너무나 많아서요. 전쟁 무기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그 장애를 가진 분이나 사회적 약자를 겨냥해서 개발을 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? 제가 어릴 때 주변에 좀 장애인이 유난히 많은 환경이기도 했고요. 예. 누군가 한 명이 걷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, 특히 가족들이 그럼요. 다 같이 힘든 거죠. 네, 그래서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를 굉장히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좀 일찌감치 깨닫게 됐고요. 저는 이제 로봇을 좋아하는데 의학에도 관심이 있었고, 그다음에 저랑 이제 그 로봇을 지금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또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분은 예. 의사인데 로봇에 관심이 많고, 그래서 그 둘이 만나서 같이 힘합쳐서 장애인이나 환자분들을 위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. 예. 라고 이제 합심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동안 그 걷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지마비인 분들에게 희망을 주은 여러 뉴스 중에 이게 가장 강력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이제 하나의 확실한 길인 것 같아요. 워컨 슈트, 엔젤렉스, 이 기술적인 의미로 좀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. 네. 제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상용화까지를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지금 상용화에 성공한 로봇 시스템이 크게 워컨슈트라는 로봇하고 엔젤렉스라는 로봇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워컨슈트는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 있으시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예. 하지마비. 그런 분들이 착용을 하고 일상에서 이제 보행을 하기 위한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일종의 로봇 보조기라고 보시면 네, 될 네. 것 같습니다. 근데 로봇 보조기를 오래 착용한다고 해서 재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재활을 위한 로봇으로 또 이제 엔젤렉스라는 로봇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엔젤렉스의 목적은 계속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 로봇을 입고 한동안 치료를 하면 이제 로봇을 안 입어도 되는 예.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엔젤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떤 형태로건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. 네. 사실 많은 분들이, 특히나 로봇 착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걷는다는 것 자체로 굉장한 의미를 찾으시거든요. 그럼요. 예. 그래서 가끔 로봇을 왜 입냐, 휠체어를 타면 되는데 왜 로봇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사실은 좀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, 사람이 직립을 하고 싶다는 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망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. 예. 실물을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.
자, 저 대신 FT가 착용을 했습니다. 모습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, 자, 뭘 착용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지금 착용하신 로봇은 엔젤 렉스라는 로봇인데요. 이 로봇은 재활을 위한 그 치료 장비입니다.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근력이 약화되신 분들이 이제 걸으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발현이 되면 그 의도에 따라서 다리를 이제 들어줘서 이제 걷기 힘든 분들이 계속 걷게 하면서 일종의 재활 치료를 하는 그 재활 치료 보조 장치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른 그 웨어러블 로봇들하고는 다르게 이 로봇은 힘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. 그래서 다른 로봇들은 휴머노이드처럼 아예 동작이 아예 구속이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로봇에 그냥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로봇은 한번 다리 한번 쓱 들어보시겠어요? 네. 그러니까 로봇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 힘으로 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맞습니다. 그런 역할인 거군요. 딱 그래서 부족한 만큼을 로봇이 보태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본인 힘으로 걷게 만드는 그런 재활 치료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이 발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이분이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이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동작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. 예. 뭐 그냥 일상적 다리 움직임하고 크게 차이 안 나겠는데요? 실제 병원에서도 이 로봇을 착용하시고 뭐 그냥 보행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.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재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로봇은 치료기기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시겠어요? 네. 네. 치료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서 있는 치료사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치료사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보행이 뭐 어떤지, 그 무게 중심이 어디로 이동이 돼 있는지, 의도가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네. 저는 확실히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좀 다리에 근육에 힘이 별로 없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확실히 이게 좀 지탱도 되면서 또 이제 근육을 움직일 때 이 도움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도 저한테도 느껴질 정도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엔젤렉스라고 하는 로봇을 우리가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. 경험을 했습니다.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해요. 국제적 평가 같은 건데 어떤 대회 지금 출품을 하셨나요? 뭐 저희가 이제 주로 출전했던 대회는 사이베슬론이라는 대회인데요. 사이베슬론. 네, 이게 사이보그 올림픽의 약자입니다. 아, 사이버그 올림픽이다. 네, 그래서 네.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이라는 그 대회고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대회를 만들자라고 주최를 시작을 했고요. 그 2016년도에 제 1회 대회가 있었고 예.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아주 모든 종목을 석권할 걸로 예상이 됐었죠. 예. 저희는 2016년 대회에 출전해서는 그 동메달을 그 차지를 했고 두 번째 대회에는 저희가 금메달하고 동메달하고 두 개를 또 다 석권을 해요. 웨어러블 분야에서 네. 예. 금, 동. 예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대회 장면을 이제 직접 보고 계신데요. 예. 저분이 이제 휠체어 생활만 30년 정도 하신 아이고. 하반신 그런 마비, 분이 지금 저 정도로 걷는다고요? 네,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고 지금 이제 계단을 저렇게 앞을 보면서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도 저희밖에 없었고 예.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보행 속도 면에서도 저희가 압도적이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저분의 보행 속도가 시속 3.2km였는데 예. 그거는 이제 장애가 없는 그 비장애인 분들의 보행 속도와 같은 수준이어서 그렇군요. 아니 30년간 일어나지 못해 휠체어만 그냥 타고 있던 분이 저렇게 그냥 계단도 올라가고 심지어 내려오고 네. 섣부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정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제가 제 입으로 하긴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이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는 저는 감히 뭐 이 우리나라의 기술이 진짜로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계 최고다라고 자부합니다. 예. 네. 제가 이 정도 역할을 하시고 또 위치에 오른 분에게는 지나온 흔적을 좀 궁금해하게 되거든요. 그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 같은 걸 겪으셨는지요? 로봇 만들면 기왕에 만드는 로봇으로 누군가의 좀 삶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좀 당찬 욕심을 그런 게 부리기는 했는데 있었군요. 이제 웨어러블 로봇 분야는
저 혼자 로봇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겠죠. 의료진하고의 협업이 네. 돼야 되고 무엇보다 그 로봇을 착용하시는 그 장애인 분들 이분들하고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하고의 협업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많고 뭐 가끔은 또 그 안에서 힘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사람 덕분에 네,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고 싶은 얘기를 할까?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. 고령화니 저출산이니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전 지구적인 문제죠. 누구나 다 죽기 전에는 보행 장애인으로 죽기 마련이고 예. 저런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진짜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걷지 못하는 게 장애라고 불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정말로 마음 깊이 응원의 말씀 보냅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